전종주 계직교원단 사무총장님,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 공약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항상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해서 이제 그 당시는 과외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과외를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지만, 집에 가면은 집이 너무 좁고 식구는 10명이 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방과 후에도 선생님께서 학교 교실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집에 가면 도저히 계속 심부름이 또 많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또 공부할 장소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학교에 있으면 우선에 그 심부름을 안 시키시니까 공부할 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는 조용하니까 뭐 학생들은 있지만은 집에처럼 우리는 아주 단칸방 판잣집에 살았는데, 그 10명의 식구가 아주 좁은 방에 살기 때문에 도저히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학교에 하여튼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스터디 카페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그때는 학교 교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서 이제 대구로 유학을 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제대로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또 유학을 와서 그 뒤로는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스승의 날이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집에 안 가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뭐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 이런 오늘날의 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가 돼서 여기 이제 경기도에서 오신 우리 박영웅 선생님도 경기도에서 마시고 있는데, 경기도의 도지사를 할 때 아이들이 밖에 놀이터 같은 데 놀다가 유괴에 대해서 살해된 안양에 남매 살해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부모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이를 못 돌보는 그 가정의 아이들, 선생님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은데, 제가 그래서 도지사였기 때문에 돈도 좀 있고요,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방과 후 선생님을 뽑아가지고 충분히 해드리고, 시설도 가정처럼 이렇게 만들어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정말 잘 만들어드렸어요. 예산 아끼지 않고 안방처럼, 자기들 안방처럼 식당도 있고 화장실 있고 아주 온돌방에 자기 집 같은 이렇게 만들어드려도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럼 부모가 해야지. 선생님들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부모가 해야지. 그럼 부모가 없는 사람, 없는 아이도 많아요. 결손아동이 너무 많고 엄마는 일 가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이런 집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선생님들이 그걸 해야 되냐? 우리는 방과 후까지 하면 된다. 그 방과 후에 가르치지 않고 그 뒤에는 딴 선생님을 모셔드려도 그 왜 우리 교실에서 하느냐? 또 이렇게 나오세요. 그럼 교실을 또 새로 그럼 교실을 지으면 또
교장 선생님과 그 행정을 책임지시는 선생님들이 이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걸 학교에다가 맡기냐. 밖에서 하지. 밖에서 사실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돈보다도 밖에 교육 전문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그렇게 잘 조직이 갖춰진 것은 학교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왜 학원을 가야 됩니까? 저는 이 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가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선생님들이 조금만 배려하면 이게 엄청나게 그 아이에게 일생을 좌우하거나 밝혀주는 엄청난 힘이 선생님들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근데 요즘 선생님들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최고 훌륭한 인재들이 선생님이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교대 사대가 얼마나 어려운 학교입니까? 가장 훌륭한 분들이 공부 많이 해서 그리 가셔가지고 다 학교 선생님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교는 완전히 지금 학원보다 이 대접을 못 받고 그 부모들이 학원보다도 이 학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이 세대가 됐습니다. 이걸 꼭 그럼 부모를 탓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학원보다는 학교가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더 아이들의 발전에 도움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아주 지금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폐교도 많고 학교가 전부 빈 교실인데 왜 학원을 바깥에 또 다녀야 되고 학원 다니다가 그 학원 다니려면 또 다 이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가용을 가지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이 안 된 선생님들 많잖아요. 이런 선생님들 전부 학교 안에 방과 후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특히 뭐 적성 맞는 이런 쪽으로 채용을 해서 학교 안에서 그 학교 시설이 지금 다 남아도니까 폐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학교 폐교하는 거나 학교 안에 빈 교실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정말 좋은 학원 이상으로 좋은 환경 그리고 자기 결손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 이상으로 좋은 학교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언니 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숙제도 하고 이런 어떤 학교를 꿈꿉니다. 저는 그런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학원 또 뭐 그렇게 말하면 저 학원은 뭐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학교 부모가 결손이 돼 있거나 또는 맞벌이 부모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데는 선생님들이 한 분이 다 하실 수 없죠. 선생님들 뭐 예를 들면 2교대, 3교대 해가지고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4대 교대 출신 많지 않습니까? 우수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학교 안에 모셔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해주면은 그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여기에는 바로 선생님들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운동권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지금까지 안 하던 짓을 당신 왜 하느냐. 요즘 최근에 유보통합, 늘봄학교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학원 다니는 비용의 절반만 하면 아마 학교 자체가 충분히 학원 비용의 절반으로 성과를 똑같이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출산을 안 하는 그 엄마들 보면 애를 키우는데 가장 문제가 이 교육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교육할 수 없다. 이걸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 지역에 또 좋은 분들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이
맞벌이 부모, 결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선생님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아이 낳고 보육부터 교육, 특히 이 돌봄,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 안 느끼고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 많은 지원을 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해진 그 규정을 넘어서서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선생님들, 많은 그 선생님들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